이 사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생각하시죠? 오늘 주인공은 여기가 아닙니다. MRI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작은 통로, 척추뼈 사이에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추간공입니다. 추간공이라는 게 막히면 허리가 아니라 다리가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요. 마트, 카트 10분만 밀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지하철 두 정거장을 못 서 계시고, 주사 맞을 때만 잠깐 괜찮다가 다시 똑같은 통증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리는 멀쩡한데 다리가 아픈 분들, 원인이 되는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그 막힌 통로를 크게 열지 않고 직접 넓혀주는 양방향 내시경과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모형 보시면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추간공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하얀 부분이 뼈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뼈와 뼈 사이에 요 구멍, 이거를 뼈 추자를 써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멍에다 해서 추간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막히면 협착증, 그 다음에 우리 신경 지나가는 큰 줄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척추관이라고 해요. 이게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요거를 추간공 협착증. 또 한 가지 협착이 있는데,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눌리면 외측 함유부 협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3가지 협착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 길이 나이가 들면 점점 좁아져요. 그 이유는 이제 일단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길이 좁아지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여기 뼈가 있고, 실제 여기 모형에는 없지만 여기 인대가 이렇게 얇게 붙어요. 이 인대랑 이 뼈가 나이가 되면 비후가 돼요.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앞에서 디스크 공간도 낮아지면서 살짝 디스크도 밀려 나올 수 있고, 뒤에서 뼈와 인대가 이제 같이 밀고 들어가서 결국 이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경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눌리게 되는 추간공 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의 주증상이 아까도 제가 이제 인트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래 서 계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파행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점점 중력에 의해서 더 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걸으면 통증이 나와. 한 5분만 걸어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5분 뒤에 이제 허리를 숙여서 잠깐 쉬시다가 다시 걸으면 다시 리셋이 돼서 한 5분 정도는 또 걸을 수 있는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서서 걸을 때 힘들다.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고, 증상은 디스크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다리가 이제 저리다고 똑같이, 이 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눌리냐, 디스크는 빵 터져서 이렇게 누르는 걸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간공 협착은 천천히 이제 눌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눌리에서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증상 자체는 똑같은데, 디스크처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하는 이제 방사통이라는 게 생기는데, 안정하면은 잠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거나 이러면은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고요. 디스크는 동작하면 조금 통증이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계속 아픈 게 특징이에요. 급성으로 나오고. 그래서 오래 서면 다리가 당기고 터질 듯이 아프고, 걸으면 아프고, 앉으면 조금 나아지고, 주사나 약이나 일시적으로만 듣던 통증, 이런 분들은 MRI 보면 이렇게 추간공 협착증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술법이 이 추간공 협착증이 있으면 주사 치료하거나 시술, 뭐 신경 성형술, 풍선 성형술, 풍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풍선을 좀 넓히는 치료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좁아진 게 풍선으로 넓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들면 바로 수술을 했어요. 핀을 박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이제 이 디스크 다 갈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케이지에 뼈 조각을 채워놓고 들어 올린 다음에 핀을 고정하는 이제 유압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추간공 협착만 있는데 척추도 막 분리증도 없고 움직임도 괜찮은데 딱 여기만 막혔는데, 이제 핀을 고정하는 게 사실 이제 환자들도 과하다고 느끼고, 예전에 핀 막았던 환자들이 나중에 이제 ASD라는 게 많이 오거든요. ASD가 뭐냐면, 핀을 넣으면 금마디는 좀 오래 쓰는데, 금마디는 거의 평생 가깝게 쓰지만 그 인접 부위가 힘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를 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가 한 2-30년 뒤에 망가져요. 이 마디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압술을 하게 되면 한 30년 뒤에 2-30년 뒤에 치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압술이 이제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압술을 이제 최대한 안 하는 게 트렌드고, 요거를 이제 양반 내시경으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사실은 간단하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디스크 수술은 보통 이쪽에서 접근해서 이제 내시경 할 때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이제 했다면 추간공 확장술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디스크, 인대, 뼈가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스크와 뼈와 인대를 갈아서 긁어내고 이제 제거를 해주면 높이 자체를 확장할 수 없지만 신경기를 충분히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이제 예전에는 째고 이런 수술을 하고 뭐 이제 핀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내시경으로도 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 우리가 추간공 협장이 제일 많은 위치가 이 5번 1번이거든요. 5번 1번. 근데 5번 1번은 위에 마디들랑 다르게 요 천추라는 뼈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를 영어로 알라라는 부위인데 요 부위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 추간공 확장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이 모형에서만 봐도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내시경 들어가는 게 수월하다면 내시경 자체에 기구가 들어가는 게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도하려다가 포기했던 의사들도 이제 주변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핀을 박지 않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요 수술을 많이 하고 요걸로 이제 핀을 넣어야 되는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디스크 수술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6mm, 8mm 되는 구멍을 뚫고 이 측면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쪽 구멍에는 이제 똑같이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 구멍에는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간공 협착이 있을 때 유압수를 할 거냐, 퓨전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면 포라메노토미를 할 거냐, 이거는 추간공 확장술을 할 거냐. 근데 요즘에는 추간공 확장술이 더 각광받고 있고 환자들이 선호한다.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디스크와 뼈와 인대가 자란 부분을 잘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오스테오톰이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조각상에 조각할 때 정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탁탁탁탁 깎잖아요. 그런 식으로 뼈도 이런 걸로 깎을 수가 있거든요. 크기가 5mm 정도 되죠. 아주 미세한 그 정으로 제거를 한다는 얘기고, 그 64세 남자 환자인데 양 다리 통증을 왔어요. 왼쪽 다리는 10년 전에 더 아팠고 오른쪽 다리는 2년 됐고, 근데 이것저것 다 하신 분이에요. 주사 뭐 타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했어요. 수술은 사실 추간공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지 해결이 완전히 되는데 이쪽을 봐놨었어요. 타병원에서 5년 전에. 근데 전혀 해결이 안 됐고 효과가 전혀 없었고 유합수를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버티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발이 이제 군발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프리포스트 MR 되는데 이게 이제 하기 전 MRI라는 얘기예요. 왼쪽이 아까 10년 됐다고 했는데 시커멓게 아예 안 보이죠. 위에처럼 이렇게 하얗게 구멍이 이제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이런 길은 괜찮은데 그 5번 1번 이 추간공이 완전 막혀 있는데 왼쪽이 훨씬 더 심하고 오른쪽도 꽤 심하고 훨씬 극심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하기로 환자분이 결정을 하셔서 양쪽 다 추간공 확장술을 했던 케이스고요. 이거 내시경 이제 사진인데 요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간 카메라 뷰고 요게 이제 기구가 들어가던 길이 따로 있어가지고 두 구멍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케어라는 기구인데 전기 소작기 같은 역할을 해서 피를 지혈하거나 아니면 연조직을 이제 박리할 때 쓰는 기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훅이라는 기구인데 요거는 이제 신경을 잘 만지는 기구예요. 그 왼쪽이 10년 된 병변이기 때문에 왼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처음 수술하는 분들은 신경이 아주 핑크빛을 보면서 구분이 잘 돼요. 그래서 수술이 어렵지 않은데 이 환자는 신경이 구분이 잘 안 됐던 환자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신경이고 요게 그 디스크 부위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누르는 이제 그 뼈와 인대 조직은 이미 제가 제거를 한 거예요. 드릴, 그 다음에 정 이런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신경을 노출시키고 신경과 디스크가 이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신경을 더 구분을 하고요. 요게 신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이제 신경같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 신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협착을 묵히시면 유착이 돼가지고 신경이 구분이 안 돼요. 신경처럼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해서 수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이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려웠던 케이스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이제 신경이 이제 풀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정으로 지금 제거하는 거군요. 오스테톰이라는 이 이제 뼈를 제거하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디스크가 이제 딱딱한 부분이 있고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제거하면 이렇게 길이 뻥 뚫리면서 신경 길이 완전히 열리면서 신경이 이제 감압이 됩니다. 반대편이거든요. 오른쪽은 아까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게 신경이고 요게 디스크인데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죠. 핑크빛을 돌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신경 길이 열어지는 모습이에요.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다 디스크랑 뼈랑 있던 부분인데 요거를 뻥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쭉 이렇게 오면서 길이 열리니까 완전히 가밥이 된 모습. 수술 후 MRI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이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제 깎아준 거예요. 여기 양쪽으로 여기 있는 뼈 부분을 좀 양쪽을 깎아내가지고,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길이 까맸잖아요. 근데 길이 이렇게 하얗게 바뀐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POD라는 말이 이제 그 내시 완전 8일째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고, 우측은 안 아픈데 왼쪽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한 50%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10년 동안 아팠는데 살 것 같다고 하시고, 나중에 외래 추적 관찰을 또 하셨는데 80~90% 이상 좋아졌다고 하시고, 최근에 이제 안 오세요. 이제 아마 이제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70대 여성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요. 나사 막는 수술이 너무 두려웠던 분이었는데 마트에서 장만 봐도 집에 와서 다리 턱주 때문에 울 정도였던 70대 환자분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나사 막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몇 달을 버티다가 오셨는데 MRI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퇴행 변화는 있었지만 한 레벨 추간공이 심하게 막혀 있다고 확인이 됐고, 나머지 레벨은 고정술이 필요한 만큼 불안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양발 내시경으로 똑같이 막힌 부분의 뼈와 인대를 제거하여 통로를 확보한 뒤 수술을 진행을 했고, 2주 뒤 외래에서 하는 말씀이 원장님 이제 장 보는데도 문제 없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모든 걸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장점은 절개가 작아서 근육수명이 적다는 거고, 통로를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출혈이 확실히 적고요. 내시경 하면서 이제 수혈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내시경 하면서 유압술도 하는데 유압술 할 때도 수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회복이 빠르고 감염 위험이 낮다. 고령, 당뇨,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의 큰 수술이 되는 부담이 있는 환자에게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거든요. 심한 기형이 있거나 변형, 그 다음에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레벨이 이제 좁아진 경우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압술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원 이제 2~3일 정도 권장을 드리고요. 보통 2박 3일 정도는 다 퇴원하세요. 근데 이제 마디가 이제 한 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를 했거나 나이가 좀 더 고령이면 3박 4일 정도면 이제 퇴원이 가능하시고, 상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m 되는 구멍과 8mm 되는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굉장히 상처가 작고요. 샤워는 피주머니 제거 후에 가능하고, 실밥을 언제 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밥은 이제 8일째 외래에서 빼거든요. 그럼 뺀 뒤에부터는 방수 패드 안 붙이고 바로 물 묻히셔도 상관없고, 탕에 들어가는 건 제가 3주 이후부터라고 얘기하는데 피부는 아물었지만 속의 상처는 안 아물었기 때문에 혹시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3주 뒤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조드리는 점은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허리 질환은 나쁜 자세, 체중 관리, 운동 습관을 바르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평생 가는 치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허리로도 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 50대가 수술했다 그러면 50대 허리로 가는 거예요. 쓸만한 50대로. 관리가 생명이다. 체중 관리, 자세, 운동은 좀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반 내시경과 추간공 확장술은 나사는 무섭고 주사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다리 통증 때문에 이제 삶이 너무 힘든 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막힌 통로를 정확하게 넓혀주기만 해도 통증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 MRI 보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 내 몸에 어떤 치료가 왔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